이번 리뷰할 책은 뉴타입의 시대란 책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돌파하는 24가지 생각의 프레임이라고 책에 적혀져 있고요. 야마구치 슈라는 일본인 작가가 지은 책입니다. 다가올 미래는 문제를 발견하는 자의 것이다. 예측과 정답에 몰두하던 올드타입은 가고 철학과 질문으로 무장한 뉴타입이 온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인플루엔셜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고요. 가격은 16,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책 두께는 많이 두껍진 않아요. 많이 두껍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이제 두께가 있으니까 좀 시간 내서 읽어보시는 게 좋으시고 작년 6월에 이제 발간을 했으니까 6개월 정도가 지금 지난 책이네요. 근데 지금 읽으시면 그냥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뉴타입의 시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히 말할 수 있다. 너무 좋은 책이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의 이해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방향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나는 책을 읽고 세 분류로 나눈다. 좋은 책, 보통, 안 좋은 책. 이렇게 나눈 책은 나의 네이버 캘린더로 들어가 표기가 된다. 이 책은 당연코 좋은 책으로 분류를 했다. 좋은 책은 언제라도 다시 한번 읽어야 할 책이다. 고로 한 번만 읽는다는 것은 나의 과만이다. 책을 읽기 전 저자의 소개를 보았다. 야마구치 슈 지음. 어디서 봤지? 야마구치 슈? 무언가 낯익은 이름이다. 그렇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의 저자이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접기 시작했다. 초반 몇 장을 접고서 생각했다. 몇 쪽마다 버릴 장이 하나도 없구나. 책은 매우 짜임새가 있다. 시작부터 간단한 정의를 하고 들어간다. 올드타입과 뉴타입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정의해준다. 그리고 능력과 자질의 희소성과 범용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것을 이르는 뷰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뉴타입 시대의 대표 키워드로 제시해준다. 초반 그런 정의는 내용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문제는 적고 해결 능력이 과잉인 시대. 단 한 번도 스스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농제. 이 책을 만나기 전에 나는 스스로 너무나도 올드한 타입의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영웅들의 일화를 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능력을 동경하고 그렇게 살았던 나에게 새로운 시대의 능력이 더 이상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를 찾는 능력임을 깨닫게 해준 것이 이 책이다. 앞서 말했던 능력과 자질의 희소성과 범용성에 따르면 문제를 발견하는 일은 없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 과한 이 시기에 언제나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그 값어치가 매겨지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문제를 만드는 이들이 적어지면서 문제를 잘 찾고 만드는 희소한 이들이 다음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나쁜지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발전하는데 한계를 느낄 것이다. 반면 무언가 불편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발견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으로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내가 처음 관리를 맡았던 회사는 출근하자마자 직원들이 모두 알아서 본인의 일들을 하고 있었다.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도 전에 출근 후
자신들이 일에 투입되어 일을 하다 보니 전달 사항이 있더라도 전달이 잘 되지 않았고 직원들끼리 전날이 있었던 일에 대한 공유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처음 그 팀의 팀장을 맡게 되었을 때 나는 그 팀에서 조회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아침에 출근을 하고 모든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그날 해야 할 일과 한 주의 목표 혹은 전달 사항을 전달하고 나면 흩어져 있던 팀원들의 목표가 한 곳으로 모아져 리더로서의 일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그 누구도 전에 있던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것이 고착화되면서 너무나 당연한 순리가 되어버리고 문화가 되어버려서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 15분의 조회라는 문화가 생기면서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다. 팀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뉴 타입은 그 전부터 조금씩 존재했는지도 모른다. 전문가를 신뢰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매우 참신했다. 우리가 IT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인물인 스티브 잡스는 포틀랜드의 리드 대학교에 진학하여 철학과 물리학을 전공했다. 세계 제1의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의 전공은 법학이고, 근데 빌 게이츠의 그 부전공이 철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의 전공은 영어이다. 그 밖에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재벌의 전공도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책에서 이야기한 근거들도 매우 흥미로웠다.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전공이라기보다 철학이나 역사와 같은 기본 인문학이란 사실도 매우 재밌다. 단순하게 목표가 돈이나 이윤 추구라는 것보다 자신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 또한 재미있는 접근이다. 생각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요즘은 많이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을 조금 미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전만 하더라도 많이 번다고 하면 조금 더 바쁘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해 주었지만 이제는 조금이라고 덜 벌어도 좋은 사람이라고 사회의 가치관 자체가 변해가고 있다. 예전 가수 신해철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철학을 공부했던 가수였는데 그의 강연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모든 것은 운이라는 다소 씁쓸한 이야기였다. 사실은 우리가 전문가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전문가들 또한 그런 기대에 부응해야 자신의 영향력이 강해지기도 한다. 모든 것은 운이라고 생각을 한다. 노력을 한다는 것은 성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다만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뿐 실패를 할 수도 있다. 책에서 언급한 슬픈 연대의 원주민들이 정글 속에서 무언가 발견하면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서 자루에 넣어둔다는 습관, 그 또한 성공이라는 길의 우연과 직감, 운이 만남이라는 다소 무책임해 보이는 말이 더 현실적이다. 이 책은 정말로 좋은 책이다. 이 책이 좀 기억이 이제 나네요. 이제 뉴 타입과 올드 타입을 이제 나눠서 이제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AI 디지털 시대잖아요.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보다 문제를 발견하는 일들이 더 중요해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책 뒷면에 아주 깔끔하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올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찾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규정을 따르고 그리고 협소한 경험에 의지를 하는 반면에 뉴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죠. 문제를 발견하고 미래를 구상하고 자신의 철학을 따르고 지식과 교양을 리셋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초반에 좀 접다가 책을 아직 접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요거는 접다 말았어요. 다 접어야겠구나 싶어서. 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게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적은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 빅데이터, 그러니까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그거를 문제라고 빨리 찾는 사람이 더 성공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보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빅데이터가 훨씬 더 양이 많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은 아마 컴퓨터가 더 AI가 더 능력이 뛰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자계산기가 발명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발명이 되었을 때 전에 암산으로 엄청나게 빠른 계산을 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능력이 없어진 건 다름 없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도 문제를 빨리 해결한 사람은 결국은 그거 기계가 해줄 텐데 뭐하러 그러냐,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사회가 올 거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주는 화면에 그 이제 뭐 포지션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별표 표시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로컬 메이저 시장을 겨냥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까, 뭐 이렇게 해서 나온 내용인데, 그냥 요 영상만 보고는 아마 공감하기 힘드실 텐데 요거는 책을 한번 읽어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금액 이거 16,000원이면 이 정도면 이 책의 그 가치, 값어치 충분히 하고도 넘치고요. 그 요건 좀 논예로 좀 하는 얘긴데, 제가 제 인생 책이라고 손꼽은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제가 인생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책에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그 인플레이션에 넘어가는 그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뭐 부동산이냐 펀드냐 주식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6,000원 내고 우리가 만약에 이 사고 방식을 바꿔서 100만 원을 벌면 이거는 1000% 수익이거든요. 그 정도 수익을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워렌 버핏 수익률 부럽지 않죠. 그러니까 좋은 책 한 권 읽는 게 좋은 주식 하나 고르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고 투자할 만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